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자동차 보험은 이제 사실 매년 갱신을 해야 되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인데 예전에는 이제 제일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뭐 대물 대인도 얘기해드리고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해야 되냐, 자동차 상해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 중요 판례가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자기 부담금 자기부담금. 설명 좀 해주시죠. 자기부담금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가 어떤 사고를 냈었을 때 보험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인 대물이 있죠. 대인 대물이 있고 크게 보면 대인 대물이 있고 대물 가운데서 내가 자차, 내 차. 내 차, 그리고 나의 차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뭘 들이박아요. 들이박았을 때 그걸 보험사에서 내가 아무리 자차 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막 받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다. 또는 뭐 본인 과실이 있었을 때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원래 만들어진 게 이제 자기부담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일정 금액을 사고가 났었을 때 자차 처리를 할 때는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 뭐 크게 본다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뉠 텐데 아무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뭐 전봇대를 박았어요. 근데 본인 100% 사고. 내 과실인데 내 과실 없이 또 자차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자기 그렇죠. 차 사고가 그 경우가 있고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5대 5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7대 3, 내가 7대 3 과실 비율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설정한 게 아까 얘기하신 뭐 본인이 전봇대를 박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만큼 기스나도 뭐 범퍼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보험금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제 보험 그 운영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고 이게 보통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그렇죠. 자차 사고가 나면 그 설정에 따라서 보험료도 변동이 되는 거 그런 거죠. 부담하게 되는 건데 보통 자차 사고 나면 제가 김변이 아까 얘기하신 제가 운행을 하다가 운전을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했어도 저희 이제 그 최대한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이제 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운전을 많이 해보면 그게 결국은 아무리 급하고 시간 없어도 남는 건데 그렇다고 할지언정 가끔가다 우리가 접촉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죠. 보도블록에 이제 꺾다가 이제 보도블록에 차가 닿거나 네. 특히 범퍼 쪽에 많이 닿는데 그 경우에 자기부담금이라는 아까 얘기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걸려 있으니까 웬만하면 내가 안 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안 하죠. 보험 처리 안 합니다. 보험 처리 안 하고 그냥 내 사비를 가지고 자기부담금이 보통은 금액이 20에서 50만 원이다 보니까 뭐 이게 일반적으로 차량에 따라 가지고 정식 센터 가서 수리하면 수리가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좀 싼 공업사 같은 데를 찾아가서 퀄리티 좋은 곳에 싸게 해가지고 내가 내 돈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리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왜냐하면 보험 처리하면 할증 붙고 그리고 또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애정이 많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저처럼 차가 지금 제 차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곧 대학 갑니다. 이제 조금씩 대학 가요. 좀 학자금도 마련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쓱 해서 웬만큼 기스 나죠? 그냥 탑니다. 진정한 올드카예요. 멋있는 차예요, 진짜로. 이런 게 사실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놓은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오롯이 나의 과실로 일어난 경우의 사고를 말씀드리는데 남의 차와 이제 사고가 이제 났을 때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변이 생판 모르는 남인데 이렇게 가다가 저는 직진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갖다 들이박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껴들어섰을 때 근데 웬만한 교통사고에서는 10대 0 과실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안 나오죠. 뭐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 뭐 주행을 하다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 과실 비율이 뭐 많아야 8대 2, 뭐 9대 1도 나오는 9대 1, 9대 1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우리가 흔히 뭐 여담인데 직진 있고 비보호 좌회전 있지 않습니까? 비보호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가더라도 삼거리 같은 데죠. 나는 직진을 받고 가고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인데 내가 가고 있으면 사실 이쪽에서 오는 차가 먼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부딪혀도 10대 0은 잘 안 나오죠. 9대 1, 8대 2 이 정도예요. 그만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내 주행에 규정 속도가 있는 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예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행을 하라 그런 취지인데 오늘 말씀드린 요즘 이건 아닙니다. 거창한데. 네. 그리고 요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어떤 법원의 태도라기보다는 사실 그 실물에 보험사 실물에 우리가 말하는 과실 비율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결국은 그게 판결에 기초해서 실무례가 많이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 운전자가 좀 부주의하게 껴들어서 접촉사고가 났다. 8대 1이라고 쳐봅시다. 그래 8대2입니다. 8대2인데 진짜 범퍼가 다 깨진 거예요. 내가 도저히 자차로 내 비용 내고는 좀 수리하기 어려운 경우일 때 이제 보험사 처리를 하면 보험사가 일단 알아서 처리를 해주죠. 그렇죠. 상대방 운전자도 보험사에 가입돼 있고 설마 무보험 차량이라고 할지언정 보험사가 먼저 처리를 해주는 게 그게 이제 보험 가입의 의의인데 일단 이때 만약에 내 8대 2가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내 차의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는 20만 원 부담한 거고 상대방이 80만 원 부담을 해줘야 해야죠. 되는데 통상 이렇게 보험 처리를 하고 나서 내 자기 부담금 20만 원도 내죠. 그렇죠. 20에서 50인데 여기서는 20만 원짜리 상품을 가입했다 치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하죠? 보통은 그냥 20만 원짜리 20만 원을 내가 자기 부담금 내라면 내고 이제 모르니까 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뭐 내 차 잘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자, 김 변호사 말씀대로 20만 원 내고 사고 처리 잘 됐다. 아싸 다행이다. 개이득 하고 다행이다.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개이득이 아니었다는 거. 관련 중요 판례가 있죠. 그렇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어찌됐건지 간에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사가 지급받아야 되는 그 수리비가 있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수리비를 지급받았다면은 내가 내야 되는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판례의 태도상으로는 고객한테 자기부담금을 물리면 안 된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15년 대법원 판례였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예시를 드린 사건으로 비유를 하면 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80만 원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한테 받아와야 되면 김변이 설명드린 판례대로 보험사는 80만 원을 받아서 20만 원 나 줘야 돼요. 그렇죠. 나 줘야 되고 이 보험사만 60만 원 가져가는데 우리 지금 감독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몰랐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싸 20만 원 개이득. 거기다가 만약에 상대방 차가 외제 차량이고 고가 차량이었어. 죽을 뻔했다. 이랬는데 와 20만 원으로 막았다.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 심리가. 근데 이런 판례를 사실은 뭐 저희 같은 경우 방화운전 안전운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근 몇 년 동안 그 정도의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을 만큼 방화운전 합니다. 근데 웬만큼 방화운전 하시더라도 이런 사고는 불의에 일어날 수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 취지는 그거죠. 그 자기 부담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순수히 오롯이 내 100% 과실에 의한 사고일 때 그로 인해서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한다거나 수리를 과도하게 들어가서 보험이란 건 사실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한다. 근데 이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고 내 과실이 그렇죠. 상대방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자기 부담금을 이럴 때까지 물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취지인 거죠. 뭐 5대5가 돼도 마찬가지고 거의 100%에 가까운 내 과실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자기 부담금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먼저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이거를 사실은 보험사들이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그 보험 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단순히 내가 개인의 보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걸 넘어서 사회 전체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 손실을 최소화하자. 그렇죠. 둘의 품앗이 같은 거지. 내 것들 조금씩 모아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나왔었을 때 한 사람한테 큰 부담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십시일반 모은 거를 나눠서 쓰자는 건데 이거를 그냥 내가 그냥 슈킹하는 거죠. 그죠. 꿀꺽 하는 거죠. 지금 그 보험사들이 얼마 전에 그 초등학생 상대로 저희가 한번 저희한테 달아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왔던 그 제보 내용인데 결국 초등학교 유일한 상속인 초등학교 상대로 막 소송도 했다가 여론이 빗발치니까 H모 보험사에서 결국은 소취하했는데 이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돌려줘야 될 자기 부담금이 이거 아는 사람 사실은 흔치 않아요. 흔치 않죠. 그리고 실제로 되게 민망한 이야기긴 한데 정말 이게 저도 사실 이거 연구해보기 전까지는 판례 접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이걸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역시 내추럴본 변호사. 아닙니다. 저 왜냐하면 예전에 그 유사한 교통사고 건을 몇 번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를 할 쟁점 부분의 하나여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 주변에 조언을 해줄 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제가 방어 운전을 거의 뭐 100%에 가깝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딱 쓱 보면 알아요. 저 차 초보고 이상하게 운전한다면 우리 멀리서 딱 보고 그냥 피곤하잖아요. 일단 사고 나면은 차 갖다 맡겨야 되지. 수리일 날 때까지 뭐 렌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또 만약에 내 과실까지 있다고 하면 너도 그 렌트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러다 보니까 머리 아파지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할증 붙지. 근데 지금 이렇게 보험사가 고객들한테 돌려줘야 될 자기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꿀꺽한 게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거의 뭐 몇백억 이상에 이를 거예요. 몇 천억에 이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언론 통해서 한번 이제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사례를 들여든 예시에서 돌려받아야 된 자기 부담금을 못 돌려받을 고객이 보험사 요청을 안 줍니다. 근데 이제 판결문에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랬더니 그걸 제시하니까 그때 사회 줬는데 보험사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도덕이란 어쨌거나 보험사 같은 경우도 상인인데 어쨌거나 밝혀지고 사람들이 이제 결국 다 알게 될 거를 가지고는 이렇게 쉬쉬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버텨가다가 꿀꺽꿀꺽하다 결국 만약에 지금 아직 5년밖에 안 됐잖아요. 5년밖에 안 됐는데 5년 동안 이거 먹은 돈 만약 고객들이 알아가지고 단체 집단소송이라도 하면은 한 번에 뱉어내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자기 부담금을 못 돌려받으신 저희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3년
안에 그 사고가 일어났어야지 이제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2015년에 판례 나고 2017년 4월 달까지 발생했던 오늘이 이제 4월 21일인데 2017년 4월 21일 전까지 발생한 사고들이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 돈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꿀꺽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시는데 나 자기 부담금 돌려받는 거 몰랐어요 하면 당장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내 돈 내놔라, 내 돈 다오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뭐 만약에 보험사에 미움을 받아서 보험사 광고가 안 들어온다 그래도 저희 채널의 목적은 막 가급적 많은 불특정 다수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법 의식 그리고 법 상식을 고취시켜 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 채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 꼭 전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파를 좀 해드리고 싶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더라도 좀 보고 좀 주변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제3자와 같이 발생을 한 정말 차대차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에서 내 과실 비율 자체가 정말 극단적으로 100%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내가 처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 부담금을 설정했더라도 그 자기 부담금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내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서 제3자한테서 보험사가 이제 구상을 하고 돈을 받아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 자기 부담금 지급한 게 있다는 걸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안 내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 3년 전 지금으로부터 3년 전까지 자기 부담금을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강하게 항의를 하시면 돌려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 과실 100%인 경우 그리고 또 혹은 100%에 가까운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자기 부담금은 그런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법률적인 외적으로 방어운전 저희가 하는데 저도 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서 운전을 상당히 굉장히 거칠게 해온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조금씩 자동차 사고도 겪으면서 또 나이가 먹고 사람이 조금씩 유해지면서 운전은 진짜 방어운전 하면 할수록 개이득이다. 그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대승적으로 어떤 보험사 하나가 또 멋있게 그냥 자기 부담금 있던 거 정산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나눠주고 하면은 참 이미지 좋아지고 고객 늘어날 텐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걸 못해. 그걸 못해 참. 대승적인 그런 조치를 하시고 싶은 보험사 연락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홍보해드릴게요. 홍보로 무료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어디에서 어디 보험사는 이렇게 언제까지 환급해 준답니까? 저는 좋은 일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누기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저희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연락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동차 없는 자동차 사고 자동차 없는? 자동차 없으면 안 되죠. 자동차 사고 멋지시네요? 없는 프린스톤이요, 프린스톤. 꿈꾸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짠.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b off. Wayfar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